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치료사 김태환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사람들이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제 삶을 바쳐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계단 표지판만 봐도 또 아프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난간을 죽을 힘을 다해 붙잡고 내려가시나요? 혹은 누군가를 맞이하려 일어서는 순간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서 1초, 2초 기다렸다가 겨우 한 걸음을 떼는 그런 민망하고 어색한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써 괜찮은 척해보지만 마음속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께는 조금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제 치료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대다수, 저는 90%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무릎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진짜 문제는 통증을 느끼는 그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위아래에 있는 근육들이었죠. 구체적으로는 발목과 엉덩이가 완전히 굳어버리고 경직되고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기적의 치료법을 팔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수년간 실제 임상에서 사용해왔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일상을 되찾도록 도왔던 그 방법을, 실제 4단계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주사나 위험 부담이 있는 수술 없이도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냥 꺼버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사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계속 계단을 두려워하고 삶의 제약을 느끼며 이건 그냥 늙어서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시겠죠. 혹은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따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 2주 만에 진심으로 정말로 완전히 달라진 무릎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임상에서 몇 번이고 확인한 핵심 비결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릎 부활 4단계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그 누구라도, 정말 그 누구라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대로만 하신다면 계단을 내려갈 때의 그 날카로운, 찌릿한 통증, 일어설 때의 그 굳어버린 느낌, 예전엔 즐거웠던 산책 후에 찾아오는 욱신거리고 쑤시는 통증, 이 모든 것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집에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수건 한 장, 그것뿐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답이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부디 채널을 응원하는 의미로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완전히 무료이고 문자 그대로 1초면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올라올 건강 정보들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아프게 만드는 3가지 오해.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듣는 무릎 통증에 대한 3가지 거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들이 바로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고통 속에 머물게 합니다. 오늘 그 오해들을 하나씩 속 시원하게 깨부수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무릎 통증은 늙으면 당연히 생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들어왔고요. 하지만 저는 단 1초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 경험은 정반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등산을 즐기고 손주들과 뛰어놀고 계단을 아무 문제 없이 오르내리시는 70대, 80대 환자분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은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죠. 반면에 50대, 심지어 40대인데도 무릎 통증이 너무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자기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셈이죠. 그러니 아시겠어요?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관리의 문제입니다. 자, 분명히 하죠. 나이가 들면서 런골이 자연스럽게 닳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런골이 조금 닳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놀랍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관절염이 심해 보여도 아무렇지 않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김 선생님, 에마어김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76세 남성분이셨는데 저를 찾아오셨을 때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원 가꾸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이젠 포기하셨다고 해요. 정원으로 내려가는 계단만 걸어도 통증이 10점 만점에 7점이라 도저히 할 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MRI요. 끔찍했습니다. 뼈와 뼈가 맞닿을 정도의 심각한 연골 마모를 보였죠. 의사는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을 진찰했을 때 저는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분의 발목이 완전히 굳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거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아리 근육은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눌러도 거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는 그분의 무릎은 거에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딱딱한 종아리를 푸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발목의 가동성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치료를 했죠.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단 2주 만에 그분의 통증은 7점에서 2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단 2주 만에요. 그분의 연골이 마법처럼 다시 자라난 게 아닙니다. 엑스레이는 똑같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통증의 원인이 그분의 망가진 무릎이나 나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무릎 주변에 굳어버린 근육과 관절 때문이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오해,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하면 된다. 이건 제가 보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직관적이죠. 무릎이 아프니까 모든 관심을 그곳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무릎을 주무르고 핫팩을 올리고 아이스팩을 댑니다. TV에서 광고하는 모든 크림과 파스, 보호대를 사서 아픈 무릎에만 붙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건 마치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그냥 얼룩진 부분에 페인트 칠만 다시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누수의 근원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증상을 가리는 것뿐이죠. 기껏해야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은 분리된 부품의 집합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걸 사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그 사슬의 한가운데에 걸린 고리일 뿐입니다. 위로는 고관절, 엉덩이, 아래로는 발목과 연결되어 있죠. 한번 상상해 보죠. 만약 여러분의 발목이 뻣뻣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구르고 발목이 접히면서 땅에 부딪히는 충격을 흡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목이 잠겨 있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럼 그 모든 힘과 충격은 다 어디로 갈까요? 사슬을 타고 그대로 올라가 하루 수천 번씩 여러분의 무릎을 강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엉덩이, 즉 고관절은요. 만약 여러분의 엉덩이 옆 근육이 약하다면 대부분의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근육들은 우리가 걸을 때 골반을 수평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골반이 한쪽으로 툭 떨어지고 여러분의 무릎은 어떻게 될까요? 걸을 때마다 안쪽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쿵쿵 이렇게요. 이것이 바로 무릎 안쪽에 엄청나고 부자연스러운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임상 연구들에 따르면 무릎 통증 환자의 80% 이상이 발목 가동성 제한이나 엉덩이, 고관절, 근력 약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슬의 양쪽 끝에 있는 고리들을 무시하고서는 중간에 있는 문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만 치료해서는 절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오해,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 이 오해는 정말 위험합니다. 물론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 통증이 극심하고 급성기라면 당연히 달리기나 점프 같은 격렬하거나 충격이 큰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멍뭉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움직임을 멈춘다고 그저 소파에 앉아서 몇 주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것,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육은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을 지지할 수 없게 되죠. 그럼 움직이지 않는 관절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건 악순환이에요. 쉬니까 더 약해지고 뻣뻣해지고,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면 더 아프고, 더 아프니까 더 쉬고 싶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핵심은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종류의 움직임을 하는 것입니다. 가동성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이고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이야기할 바로 그 지지 근육들을 강화하는 현명하고 정확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진짜 원인, 간단한 비유. 자,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분들은 이 신화들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난 늙었고, 내 무릎이 문제고, 난 쉬어야 해. 이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죠. 하지만 진짜 해답은,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그 건물의 한가운데에 있는 별표, 기둥 별표입니다. 여러분의 발목은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별표, 주춧돌이자 기초 별표입니다. 여러분의 별표 고관절, 엉덩이, 별표은 위에서 기둥을 지지하는 별표 대들보 별표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만약 그 기초, 여러분의 발목가 금익하고 울퉁불퉁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충격도 흡수할 수 없겠죠. 트럭, 여러분의 발, 이 바닥, 땅을 칠 때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균열이 어디에 나타날 것 같으세요? 기초가 아닙니다. 바로 그 기둥, 여러분의 무릎에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계단을 내려갈 때 그 찌릿한 통증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발목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모든 충격이 무릎 앞쪽을 강타하는 겁니다. 아야, 좋아요. 이제 이쪽의 대들보, 여러분의 엉덩이를 볼까요? 만약 이 대들보가 악하고 흔들린다면요. 벽이 지지되지 않겠죠. 구조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골반이 흔들리고 기둥, 무릎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긋지긋한 무릎 안쪽 통증의 전형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둥 뒤쪽을 지지하는 근육들, 여러분의 햄스트링이 약하다면요. 기둥이 불안정해지겠죠. 마치 무릎이 꺾일 것 같거나 심지어 뒤로 젖혀지는 하이포릭 스탠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정감 혹은 무릎 뒤쪽의 통증 또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쑤시는 통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기둥에 난 금을 고치려면 그냥 거기에 시멘트만 덧바르는 게 아닙니다. 기초를 고치고 대들보를 튼튼하게 보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4단계 루틴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릎 보완 4단계 루틴. 좋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부분입니다.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해보세요. 필요한 건 수건 한 장. 그리고 아마도 균형을 잡기 위한 벽만 있으면 됩니다. 1단계. 종아리 바깥 근육, 비복근, 풀기. 왜 이 동작을 하나요?
제가 아침 첫걸음 해결사라고 부르는 동작입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이 크고 두툼한 종아리 근육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걷거나 앉아있거나 심지어 스트레스만 받아도 이 근육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이 근육이 꽉 조이면 발목을 붙잡아 잠가버리고 모든 충격을 무릎으로 곧장 보내버립니다. 아침에 첫걸음을 뗄 때 유난히 뻣뻣하거나 걸은 후에 무릎 앞쪽이 뻐근하다면 바로 이 동작이 필요합니다. 하는 방법 1. 바닥이나 침대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이 한쪽 다리는 구부려 발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다리는 앞으로 쭉 펴세요. 3. 이제 수건을 잡으세요. 목욕 수건도 좋고 요가 스트랩이나 벨트도 좋습니다. 이 수건을 쭉 편 다리에 발볼에 걸어주세요. 발가락 바로 아랫부분 움푹 파인 낳지 말고요.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를 유지하세요. 쫙 잠그세요. 5. 이제 수건을 몸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팔 힘으로 당기지 말고 상체를 살짝 뒤로 눕듯이 하면 됩니다. 종아리 위쪽 중앙 부분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비명을 지를 듯한 통증이 아니라 바로 거기야 하는 시원한 느낌이어야 합니다. 7. 좋습니다. 그 상태로 유지하세요. 튕기지 마세요.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20초에서 30초간 유지합니다. 8.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힘을 빼세요. 피가 다시 통하게 해주시고요. 9. 이 동작을 양쪽 다리 모두 3회 반복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절대 무릎을 굽히지 마세요. 무릎을 굽히는 순간 이 근육은 긴장해서 풀러나 버립니다. 그건 속임수예요. 우리는 완벽한 이완을 위해 무릎을 곧게 펴야 합니다. 2단계, 깊은 발목 가동성 회복, 가자미근. 왜 이 동작을 하나요? 이건 앉았다 일어서기 해결사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손으로는 잘 만져지지 않는 더 깊은 고대 종아리 근육, 가자미근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 근육은 발목 안정성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근육이 뭉치면 의자에서 일어설 때 뻣뻣함이나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동작은 발목의 잠김을 풀어줍니다. 하는 방법 1. 일어서서 벽을 마주 보세요. 벽에서 한 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가 좋습니다. 2. 양손을 벽에 대고 지지하세요. 이제 한쪽 발을 벽에 가깝게 앞으로 내딛고 그쪽 무릎을 구부리세요. 3. 우리가 스트레칭할 다리는 뒤쪽 다리입니다. 4. 이제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뒤쪽 다리의 발뒤꿈치를 바닥에 풀로 붙인 것처럼 딱 붙이세요. 1mm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5. 이제 앞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벽 쪽으로 부드럽게 기대세요. 몸 전체가 앞으로 기우는 겁니다. 뒤꿈치만 바닥에 붙어 있다면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종아리 더 아래쪽, 발뒤꿈치와 아킬레스건에 더 가까운 곳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다른 부위죠? 7. 찾으셨나요? 좋습니다. 거기서 멈추세요. 호흡합니다. 20초간 유지합니다. 8. 천천히 돌아오세요. 9. 이 동작을 양쪽 다리 모두 3회 반복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뒤쪽 발뒤꿈치가 절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 스트레칭 효과는 사라지고 다시 1단계처럼 바깥쪽 종아리만 늘어나게 됩니다. 뒤꿈치를 바닥에 꽉 붙이세요. 3단계, 엉덩이 옆면 열기, 대퇴근막 장근 우장경인데 왜 이 동작을 하나요? 이건 무릎 흔들림 방지 스트레칭입니다. 엉덩이 옆쪽 근육, 대퇴근막 장근과 장경인데 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근육들이 오래 앉아있으면 항상 그렇듯 뻣뻣해지면 무릎을 잡아당겨 안쪽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걸을 때 무릎이 흔들거리거나 무릎 바깥쪽에 날카롭고 성가신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 동작이 필요합니다. 하는 방법 1. 왼쪽에 벽을 두고 서세요. 2. 왼손을 벽에 대고 균형을 잡습니다. 우리는 오른쪽 엉덩이를 스트레칭할 겁니다. 3.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뒤로 교차시켜 엇갈리게 섭니다.
자, 이제 동작입니다.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 바깥으로 부드럽게 밀어내세요. 몸의 옆면으로 큰 시작 곡선을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오른쪽 엉덩이 옆면부터 허벅지 바깥쪽까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 자세를 유지합니다. 호흡하세요. 20초에서 30초간 유지합니다. 7.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8, 2, 3회 반복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상체를 꼿꼿하고 곧게 세우세요.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싶은 유혹이 들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그건 스트레칭 효과를 없애버립니다. 가슴을 펴고 엉덩이만 옆으로 정확하게 밀어주세요. 4단계, 무릎 뒤쪽 안정화, 햄스트링. 왜 이 동작을 하나요? 이건 무릎 안정화 동작입니다. 주목하세요.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부드러운 강화 운동입니다. 관절 주변의 안정성을 길러주는 거죠. 무릎이 불안정하거나 힘이 빠질 것 같을 때, 혹은 서 있을 때 무릎이 뒤로 꺾이는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는 방법. 1. 바닥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눕습니다. 바닥도 좋고 침대 위도 괜찮습니다. 2. 한쪽 다리는 구부려서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세요. 3. 반대쪽 다리는 완전히 쭉 펴니다. 무릎을 잠그세요. 발가락은 천장을 향하게 합니다. 4. 아주 중요합니다. 허리 아랫부분을 바닥으로 가볍게 눌러 붙이세요. 아치가 생기면 안 됩니다. 5. 그 상태로 곧게 편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약 45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주 높이 들 필요 없어요.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자세로 20초간 버팁니다. 근육을 사용한다는 것에 집중하세요. 다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조금 떨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7. 20초가 지나면 천천히 다리를 다시 내립니다. 툭 떨어뜨리지 마세요. 8. 이 동작을 양쪽 다리 모두 3회 반복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허리가 바닥에서 아치형으로 뜨면 안 됩니다. 허리가 뜨는 순간 여러분은 햄스트링이 아니라 허리 근육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원치 않아요. 만약 20초가 너무 힘들다면 10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 10분 데일리 플랜. 네, 정말 환상적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몸 전체의 사슬을 푸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루 딱 10분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침 4분 침대에서 나오기 전 혹은 바로 나온 직후예요. 오후 1단계 종아리 스트레칭 총 2분. 오후 4단계 햄스트링 버티기 총 2분. 저녁 6분 하루를 마무리하며 TV를 보실 때도 좋습니다. 오후 2단계 발목 스트레칭 총 3분. 오후 3단계 엉덩이 스트레칭 총 3분. 그게 다입니다. 아침에 4분, 저녁에 6분. 여러분의 삶을 되찾기 위해 하루 단 10분이면 됩니다. 커피 한 잔 내리는 시간보다 짧죠. 혹시 정말로 시간이 없으시다면 그날 여러분의 몸 상태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날 가장 불편한 증상에 맞는 운동 하나만이라도 골라서 하세요. 아침에 뻣뻣함이 최악인가요? 1단계를 하세요.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문제인가요? 2단계를 하세요. 무릎이 흔들리거나 바깥쪽이 아픈가요? 3단계를 하세요. 불안정한 느낌이 드나요? 4단계를 하세요. 무엇이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한히 낫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꼭 들어주세요. 자, 이제 이 운동들을 하러 가시기 전에 저는 책임감 있는 물리치료사로서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저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부디 이 점들을 명심해 주세요. 우리 몸은 비명을 지르기 전에 속삭임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 당기는 느낌, 그건 예스 신호입니다. 하지만 날카롭고 찌르는 듯하고 타는 듯한 통증은 아주 큰 소리의 노 신호입니다. 우리는
노 신호는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만약 무릎이 뜨겁고 붉고 통증 부어 있다면 그건 활성염증 상태입니다. 지금은 스트레칭을 할 때가 아닙니다. 벌프 얼음찜질 벌프를 먼저 하세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붓기가 가라앉은 후에 이 스트레칭을 시작하세요. 만약 벌프 최근에 무릎 수술 벌프를 받으셨거나 벌프 인공관절 벌프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나 수술 집도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벌프 골다공증 벌프이 심하신 분이라면 너무 과격하게 당기지 마시고 아주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 어지럽거나 벌프 현기증 벌프이 나거나 벌프 숨이 차 벌프 담은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마지막 위악엔드 기대할 수 있는 변화. 이 루틴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그 효과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뭘 묻고 싶어 하시는지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해야 효과를 느끼나요? 제 20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3일 후 아침에 일어나 발을 디딜 때 내 첫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 후 계단 앞에 섰을 때 그 찌릿한 느낌. 아직 있긴 하지만 줄었어. 통증이 확실히 줄었어 라고 느끼실 겁니다. 2주일 후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예전만큼 쑤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1개월 후 무릎이 안정적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믿음직스러워질 거예요. 무릎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일상적인 일들을 하다가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나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제약받지 않는구나. 일상생활이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더 빠를 수도, 어떤 분은 조금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게 마법의 단어입니다. 꾸준히 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저의 20년 임상 경험은 제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가 아니라 관리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해서 일주일 후에 더 나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무엇을 포기해 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김 선생님처럼 정원 가꾸기였나요? 손주들과 뛰어노는 것이었나요? 배우자와 함께 산책하는 것이었나요? 여러분은 그것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별명일 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벌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벌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내용 중에 벌프 어떤 부분 벌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울렸나요? 그리고 벌프 4가지 동작 중에 어떤 동작 벌프를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실 건가요? 부디 아래로 스크롤하셔서 벌프 댓글 벌프을 남겨주세요. 이건 단지 알고리즘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변화 과정이 행동하기를 망설이는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단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발목, 고관절, 그리고 무릎을 한 번에 모두 보호하는 통합 루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